우리 예제 8번 2.2절이죠? 2.2절의 예제 8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좌변의 모습을 먼저 관찰합시다.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에요. 그리고 우변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자, 우리 이거 무슨 법칙이죠? 이것을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위에서 설명했죠. 예제 8번은 드모르간 법칙. 지금 예제 8번 우리 증명 연습할 텐데 나머지 하나 더 있죠. 뭐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은 뭐가 된다? 교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 자, 이렇게 되는 것도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예제 8번을 증명을 해볼 테니까 지금 쓴 이 식도 한번 여러분이 증명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예제 8번 같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집합 얘기하면서 제가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일 때에는 어떻게 보인다?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증명할 때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양쪽 증명을 하는 거죠. P하고 Q가 동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P면 Q이다를 하나 보이고 그리고 Q이면 P이다를 보여서 P이면 Q이기도 하지만 Q이면 P이기도 하다. 이것을 두 개를 증명해서 이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등식을 증명할 때에는 포함 관계를 양쪽으로 생각해서 그 양쪽 그 포함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식을 우리가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유니온 B의 여집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A 인터섹션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유니온 B의 여집합과의 포함 관계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더 큰 범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두 개를 보임으로써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어서 이 집합과 이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습니다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집합 안에 있는 각각의 엘레멘트, 원소 모두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함을 보여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어떤 원소 X가 있어서 대표 원소예요. 어떤 원소라도 X라는 게 있는데 그 X가 이 집합에 속하면 여기에도 포함이 돼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부분집합 얘기하면서 A 부분집합 B 자, 이 관계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B가 더 큰 범위에 있고 A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아예 둘이 일치하거나 그것도 포함 관계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X가 이렇게 A의 원소라면 이것의 의미는 A가 B를 포함한다는 뜻은 A 안에 있는 어떤 X라는 원소는 B에 항상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림을 봐도 그렇죠? X는 여기 A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B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뭘 보인다? 어떤 X라는 원소를, 임의의 원소를 하나 꺼내서 A 안에 있을 때 그 원소가 B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포함 관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X라는 임의의 원소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일단 이 집합 안에 있음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원소가 여기에도 있습니다를 보이게 되면 이 포함 관계가 증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포함 관계를 보이기 위해서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일단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있다고 하자. 이건 가정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뭐다? 그 X가 어디에도 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라고 보이면 되는 거죠. 그게 1번이에요. 1번 증명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A하고 B가 일반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A 교집합 B라 함은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집합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녹색으로 빗금치는 영역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 안에 이제 어떤 임의의 원소 x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식에서 여집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집합이 있으니까 여집합 정의가 뭐냐면 이 집합의 바깥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면 x는 어디에 있다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x가 이 집합의 여집합에 있다. 그러면 x는 지금 요 빈 공간에는 원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에는 X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다른 입장에서 보면 X라는 원소는 어디에 없다? A 교집합 B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 거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있다면 A 교집합 B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지금 A 교집합 B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집합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자, 교집합의 정의는 뭐였어요? 교집합의 정의는 X의 모임이다. 어떤 모임? X가 A에도 있고 그리고 B에도 있다. 그리고라는 게 포함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교집합에 X가 있다라고 한다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없다고 했으니까 부정인 거죠. 있다의 반대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결국 뭐가 되냐면 지금 이 표현의 부정. 그래서 X가 A에도 있고 X가 B에도 있는 것에 대한 전체 부정이 되는 거예요. X가 교집합에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부정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A 교집합 B에 X가 있다는 표현이고 지금 포함 관계를 보니까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을 쓴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 건데 우리 논리기호 연습할 때 드모르간 법칙이 있었어요. 어떻게 적용한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다 적용을 해주면 X가 A에 속한다고 한 것의 부정이기 때문에 X는 A에 속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리고 논리 곱의 부정이니까 논리 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가 B에 속한다는 것에 부정을 하게 되니까 X는 B에 속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죠?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논리 연산에 대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X가 A에 없대요. 그 얘기는 A의 여집합에는 있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X가 자 A가 이렇게 있는데 X가 A 안에 없어요. 그럼 X는 A의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럼 바깥에 있다는 표현은 뭐라고 할 거예요? A의 여집합의 원소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하고 같은 얘기는 뭐냐면 X가 A의 여집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B에 없다는 뜻은 바꿔 얘기하면 X가 어디에 있다? B의 여집합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 연산은 변함이 없이 적용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이 같음을 이해하고 쓴 거고, 그죠? 그리고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이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아이고, 뭐가 될까요? 여기까지 왔을 때 x는 지금 이렇게 논리합으로 정의가 됐으니까 이것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논리합으로 정의되는 집합은 뭐였다? 합집합이었죠. 그래서 합집합의 정의로 따지면 x는 어디의 원소냐면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원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합은 이렇게 유니온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여러분이 증명을 할 때는 나의 시작점이 뭐고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지를 잘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시작이 뭐였죠? x가 그쵸 여기에 원소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쵸? 시작했고 끝이 어디가 돼야 돼요? x는 어디에 원소가 돼야 된다? 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된다. 그쵸? 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이 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 해서 이 1번 명제가 증명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고 반대쪽 방향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반대 방향이라 함은 이렇게 풍원 관계가 이제 뒤집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이 더 큰 거죠? 지금 풍원 관계로 봤을 때 이 집합을 D라고 하고 이 집합을 C라고 한다면 C라고 하는 집합이 더 작고 D가 더 큰 범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소의 입장에서 보면 X라는 원소가 C 안에 있으면 당연히 어디에도 있어야 된다? D 안에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린 시작을 어떻게 본다? C 안에 있는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그 X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 X가 D에도 있습니다. 라고 흘러가듯이 증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은 x가 어디에 있다? 이 집합 안에 있습니다. 가정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일단 결론을 주의하면서 결론은 x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합집합이 보이니까 합집합 정의를 떠올려 보면 정의는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x가 A의 여집합에 있거나 또는 논리합이었죠. 논리합 x는 B의 여집합에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 또 뭐랑 같냐면 자, x가 A의 여집합에 있다. A라고 하는 어떤 집합의 바깥 부분에 있다. 그 얘기는 X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X는 어디에 없어요? A 안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는 X가 A에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아요? 이 얘기랑 똑같죠? 그리고 5월.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X가 B의 여집합에 있다. B의 여집합, 바깥 부분에 X가 있다. 원소가 X가 B의 바깥 부분에 있다. 그러면 B 안에는 뭐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X는 B에는 없다.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면 X가 A에 없다는 것은 X가 A에 있다는 것의 부정이 되겠죠. 똑같은 얘기를 다시 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B 안에 없다는 것은 X가 B에 있다는 것을 부정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논리합.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앞에 이 부정된 사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게 드모르간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기호를 아예 빼버리고
x가 a에 있고, 그리고 이 논리 합 기호는 부정 기호를 빼서 하나로 묶어버리면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쵸? 논리 곱으로 바뀌어야 이렇게 적용돼서 논리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부정을 앞으로 빼서 마치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뺐기 때문에 여기는 x가 b에 있다는 것의 전체 부정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다시 보니까 중간에 논리 곱이 표현되어 있어요. 논리 곱이라는 논리 연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논리 곱이 뭐랑 연결이 된다? 교집합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x가 어디에 있다? a에도 있고 그리고 b에도 있는 a 교집합 b의 원소이지만 앞에 부정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x가 a 교집합 b에 있는 것의 전체 부정이에요. 교집합 안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교집합 안에 없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교집합의 바깥 부분에는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어디에 있다? a 교집합 b의 바깥 부분, 즉 여집합에는 있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맞나요? a 교집합 b에 다시 한번 a 교집합 b. 자, 여기에 x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전체 부정이니까 없는 거라서 사실은 x라는 원소가 이 바깥쪽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을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는 a 교집합 b, 빨갛게 색칠한 이 부분의 바깥 부분이 바로 이만큼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것에 있다라고 하면 이 둘은 똑같은 문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온 길을 한번 다시 보면 자, x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에 있다고 하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왔다? x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이다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어떤 임의 원소 x를 잡아서 이런 집합 안에 있는데 결국엔 어디에도 있더라? 이 집합에도 있더라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쵸? 이 집합의 원소이면 이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x 하나를 꺼내온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arbitrary x예요. 이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논리가 지금 하나도 모순되는 것이 없죠. 쭉 가서 어떤 x든지 가능한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원소이면 여기에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번이 증명이 됐고 1번과 2번이 모두 참임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결과는 뭐다? 이쪽 방향이 다 성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1절에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두 집합이 서로 같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함 관계를 양쪽으로 해서 각각 보여주면 증식이 성립함을 보여줄 수 있다. 집합 간의 동치 관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두 개로 나눠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모든 집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증명하고 입증하고 이런 과목이 결국엔 집합론이라는 과목이고요. 셋 티어리라고 제가 소개한 적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집합과의 관계 그리고 집합이 유한하냐 무한하냐 그래서 그 원소들을 셀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카디널러티라는 개념까지 들어가서 집합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학문이 또 있어요. 자, 우리는 그것의 앞부분만 살짝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9번 한번 봅시다. 자, 예제 9번 이어서 할게요. 예제 9번에는 조건 제시법과 논리적 동치를 이용하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음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는데 예제 9번은 사실 예제 8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증명 방법을 다르게 우리가 예제 8번에서는 교집합, 여집합, 합집합의 정의를 이용해서 쭉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냐면 등호를 증명할 때는 양쪽 포함 관계를 둘 다 보임으로써 증명을 하자. 이게 지금 예제 8번에서 한 증명 방법이고 예제 9번에서는 조건 제시법과 논리적 동치를 이용해서 즉 우리가 이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이 될 때까지 등식으로 쭉 연결해서 증명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8번과 9번은 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증명 방법만 다르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9번에 보시면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좌변에서 시작을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써봅시다. 정의는 뭐냐면 X라는 원소를 다 모아놓은 것이다. 어떤 원소를 모으느냐? 조건을 쓰기를 조건제시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X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A 교집합 B라고 하면 X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지만 지금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A와 B에 있는 것에 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A하고 B가 있어서 이렇게 A와 B의 교집합에 포함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교집합에 여집합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빗금친 영역에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등식으로 그리고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X를 모아놓는데 X가 어디에 있다? 초록색 빗금친 부분은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에는 없다라고 봐야 돼. 그죠?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속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바꿔서 생각하면 X가 A와 B의 교집합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A 교집합 B에 없다. 그 얘기나 A 교집합 B에 있는 것을 부정한 것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교집합의 기호를 논리적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 사실은 X가 A에 있고 그리고 X가 B에도 있다라고 풀어서 쓸 수가 있겠죠. 교집합의 정의가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러한 X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X를 모아놓는 건데 부정하는 이 기호를 우리가 하나씩 다 분배해서 풀어서 써보면 X가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X가 A에 속한다를 부정하는 것 이렇게 하나 분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논리 곱은 부정과 만나서 논리 합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또 연결해주면 X가 B에 속한다를 부정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때 X가 A에 속한다를 부정하면 X는 A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X가 A에 없다를 우리가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죠. X는 A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는 얘는 어디에도 영향받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X가 B에 속한다를 부정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X는 B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이제 모아져 있는 것, 어떤 원소들이 있는가,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 그러면 X가 A에 속하지 않는다. X가 B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A 안에 없다는 뜻은 A 바깥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어디에 있다? A의 여집합에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얘기는 어떻게 돼요? X가 B에 없다는 뜻은 B에는 없고 바깥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X는 B의 여집합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떤 X들의 모임이냐면 X는 A의 여집합에도 있고 B의 여집합에도 있는, 그리고 논리 합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정의다? 합집합의 정의죠. 그래서 이렇게 합집합 기호로 연결해서 X라는 원소가 속해 있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은 정의로서 같은 거죠. 합집합 정의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식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X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X들을 다 모으면 그 집합이 되는 거고, 집합이 결국 뭐다?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이러한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모은 거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집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좌변에서 시작해서 논리적 동치, 즉 같은 말로만 연결해서 정의를 이용했더니 결국엔 이 시까지, 우변까지 다다르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예제 9번까지 정리하면 되고, 증명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서 접근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예제 10번하고 11번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제 10번도 보시면 앞에서 우리 정리한 여러 법칙 중에 하나죠. 이거 뭔가요? 분배 법칙이라고 했었죠. 분배 법칙도 성립하게 됨을 증명할 건데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예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거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위에서 예제 8번에서 지금 등호를 증명할 때는 양쪽의 포함 관계, 즉 1번과 2번과 같이 두 개의 포함 관계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예제 10번도 그러한 방법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포함 관계, 또 이러한 포함 관계 두 가지를 보임으로써 분배 법칙이 성립함을 증명하려고 해요.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성질들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2.2절이 끝나게 될 것 같아요. 2.2절이 끝나고 2.4절로 넘어가요. 2.3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2절 마무리 그리고 2.4절 시작하는 걸로 하죠.